네, 안녕하세요. 당근대장입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이죠. 모든 데이터를 그대로 쓸 수 없어요. 빅데이터를 그대로 쓸 수 없다. 이것을 우리는 전처리하고 숫자로 변형해야 되는데 이 방법에 대해서 오늘 얘기하기로 했습니다. 한번 살펴볼까요? 어, 잡지에 대한 부분들, 즉 이 잡지에서 우리가 뽑아낼 수 있는 부분들은 뭐가 있죠? 이미지, 이 사람이 누구죠? 이 누구에 대한 부분들을 정의하는 거. 이것은 컴퓨터로는 알 수는 없지만 이미지를 인식해서 우리는 이 이미지를 공유님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텍스트라는 게 있죠. 텍스트에는 영어가 있고 한글이 있어요. 그리고 숫자도 있죠. 그리고 구조화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목이 있고 내용이 있고 설명이 있고 목차가 있고 이렇게 텍스트는 다양한 곳에서 발췌가 되는 거죠. 우리는 이것들을 구조하고 뽑아냅니다. 실질적으로 컴퓨터에게 또는 인공지능에게 해당 이미지에 대한 부분들을 인식해라고 했을 때는 각각의 이미지와 제목과 텍스트를 발라내서 그것들을 수치화시키고 그 수치화된 것을 기준으로 우리는 분류하고 판단하게 됩니다. 좀 더 깊게 한번 다뤄보죠. 우리는 이런 구조화된 데이터를 묶어서 마스터 데이터로 만듭니다. 즉 고객 정보, 주문 정보, 즉 분산된 정보들을 주문 정보라는 의미 있는 데이터로 생성을 하죠. 자, 고객 정보도 따로 있고 주문 정보도 따로 있지만 그것을 묶어서 우리는 의미 있게 주문 정보라고 합니다. 이것을 바탕으로 우리는 앱이나 웹을 통해서 서비스, 고객에게 제공되는 서비스로 의미 있게 전달이 되는 거죠. 우리는 이것을 전체적으로 볼 때 마스터 데이터라고 합니다. 즉 분산된 데이터를 의미 있는 데이터로 만들고 의미 있는 데이터는 서비스로 전환해서 소비자들에게 제공하는 것이죠. 컴퓨터가 읽을 수 없는 무언가를 설명하는 메타데이터, 즉 보조 데이터, 이것들을 우리는 이미지, 그래프, 콘텐츠에서 발췌합니다. 즉 우리는 컴퓨터가 정의되지 않은, 즉 우리가 현재는 무의식적으로 쓰고 있는 그래프 또는 이미지, 이런 것들을 이제는 컴퓨터가 비정형 데이터를 인식해서 텍스트로 OCR로 분석해서 텍스트로 전이하는 역할들을 하고 있고, 이걸 기준으로 컴퓨터는 생성형 AI를 통해서 그래프도 이미지도 생성을 합니다. 즉 인식도 하고 이제는 생성도 할 수 있는 시대가 왔죠. 데이터의 종류는 두 가지입니다. 조건을 기준으로 보면 열은 항목, 행은 데이터로 보시면 되는데요. 기준을 보시면 열은 항목, 행은 데이터. 이것은 여러분들이 좀 기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앞으로 나올 오렌지 3에 대한 부분에서도 인스턴스라는 부분과 피처라는 부분들, 즉 열, 항목이라는 부분들이 어떻게 구분되고 있는지를 보시게 될 텐데요. 구분을 보면 메시 데이터, 정형화되지 않은 데이터를 타이틀 데이터, 정형화된 데이터로 우리는 구분을 합니다. 즉 해석되지 않는 또는 분류되지 않는 것들을 해석할 수 있도록 우리는 타이틀 데이터로 정형화시킨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우리 정보의 종류, 즉 데이터의 정보를 한번 알아볼까요? 데이터의 유형도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즉 행동이 아닌 정보, 행동인 로그, 이렇게 두 가지로 분류가 되죠. 행동이 아닌 정보는 숫자가 없고 그 숫자가 없기 때문에 정보 전달용으로만 쓰입니다. 행동인 로그는 수치가 있고 숫자가 있기 때문에 로그로 쓰입니다. 그래서 일일 방문수나 트래픽 유형인 부분들은 다 숫자로 전이돼서 그래프로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로그인이라는 행동을 사이트를 이용할 때 합니다. 즉, 나의 행동 데이터를 만든다는 뜻입니다. 네이버에서 우리가 로그인을 하면 메일부터 시작해서 뉴스를 보고 광고를 클릭하고 이런 다양한 나의 행동들은 컴퓨터에게 행동 데이터를 전달하고 그 전달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웹 서비스 플랫폼들은 나에게 추천이나 이런 여러 가지 행동들을 할 수 있도록 기반 데이터를 쌓게 되는 거죠. 좀 더 깊게 정리하면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볼게요. 행동이 아닌 정보와 행동인 로그. 바로 행동이 아닌 정보는 글자입니다. 그리고 행동인 로그는 숫자죠. 우리는 데이터 사이언스를 기준으로 우리가 설명을 하기 때문에 숫자로 되어 있는 로그를 다룹니다. 그러니까 데이터 사이언스는 숫자로 되어 있는 로그를 다루지 정보를 기반으로 무엇인가를 하기에는 좀 어렵습니다. 즉 통계와 숫자의 산술적인 부분들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숫자로 되어 있는 로그를 다룬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글자도 예측할 수 있습니다. 즉 트랜스포머가 바로 그 예입니다. 자, 글자를 예측할 수 있는 부분들, 우리는 어떻게 예측할 수 있는지를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트랜스포머는 확률로 글자를 만듭니다. 좌측에 보시면 음성 데이터의 25, 30, 45을 음성의 특성을 분류해서 이렇게 숫자로 만듭니다. 25세, 30세, 45세도 마찬가지 텍스트의 특성을 분류해서 이렇게 숫자로 만듭니다. 자, 이렇게 25 그리고 25세라는 두 가지의 동일한 데이터를 기준으로 컴퓨터는 교차 모달 정교화의 기법을 통해서 25을 25로 변환해 데이터를 정밀하게 처리를 합니다. 즉, 컴퓨터가 인식하는 건 25과 25세는 같지만 교차 모달 정교화를 통해서 25을 하나의 25로 전환하고 그 데이터를 정교하게 처리를 하는 것이죠. 자, 밑에 있는 예를 들어보면 더 나이스 카라는 부분에서 더 뒤에 무엇이 들어와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 즉 나이스고 카가 있는데 어떤 것들이 가장 적합한지를 이렇게 확률적인 수치로 반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에 나와야 될 글씨를 확률적으로 표현을 하게 되는 거죠. 우리는 이렇게 텍스트, 즉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쓰고 있는 챗GPT에 있는 텍스트들은 다 이런 원리로 확률적으로 표현을 해서 표현해서 자연스럽게 문장을 만들어냅니다. 이것을 우리는 트랜스포머라고 합니다. 자, 정규화라는 부분들, 정규화라는 것은 의미 없는 데이터를 정규화해서 성능을 높이는 부분들을 합니다. 자, 쉽게 정의를 해볼게요. 사랑은 1이고요. 사랑하지 않음은 0입니다. 자, 여러분들 한번 맞춰보세요. 사랑할 것 같은데 사랑하지 않는다. 1일까요? 0일까요? 자, 사랑하지만 사랑한다. 사랑하지 않지만 사랑한다. 1일까요? 0일까요? 굉장히 복잡한 문장이지만 여러분들은 1과 0으로 축소합니다. 즉, 사랑할 것 같은데 사랑하지 않는다와 사랑하지만 사랑한다라는 부분들을 우리는 경험과 알고리즘을 통해서 분류하게 되는 거죠. 자, 결론적으로는 사랑하지 않는다, 즉 사랑하지 않은 0이 되고요. 사랑하지만 사랑한다는 1이 되겠죠. 알고리즘은 어떻게 정의하냐면 사랑은 1, 사랑하지 않음은 0이라는 조합들을 1년 365일 기준으로 1이 284일, 사랑하지 않음 0이 81일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판단해 보세요. 사랑하나요? 사랑하지 않나요? 365일을 기준으로 284일은 사랑을 했고 사랑하지 않음은 0이 됐습니다. 0이 81일이 됐습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덧셈을 하신 건 아니죠? 결론적으로는 사랑의 기간은 1월부터 한 10월까지의 사랑에 대한 기간이 있었고요. 10월 이후부터는 사랑하지 않음이 80일이었습니다. 자, 우리가 그래프로 봤을 때는 사랑하지 않는 것 같죠? 다시 물어보죠. 사랑할까요? 여러분들이 그래프로 봤을 때, 색으로 봤을 때는 당연히 사랑하지 않음, 저거 헤어졌나 보다, 이런 판단을 하시는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 여러분들은 예측하신 겁니다. 자, 그럼 우리는 사랑을 알아보기 위해 어떤 데이터를 어떻게 보고 판단했을까요? 사랑 1, 사랑하지 않음 0. 현재일로부터 과거의 사랑의 분포를 기준으로 우리는 시간을 집어넣어서 예측을 했습니다. 즉, 시간, 숫자가 들어갔으니 예측 모델입니다.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나요? 결론적으로는 1과 0을 기준으로 우리는 시간을 기준으로 다시 판단했고 그것을 기준으로 예측 모델을 만든 것이죠. 자, 다시 질문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찰나의 시간을 예측할게요. 하지만 미래 데이터로 인해서 예측은 틀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사랑하지 않음이라는 것을 예측했습니다. 즉 12월을 기준으로 사랑하지 않음을 예측했지만 어느 순간 누적된 시간들을 보니 사랑이라는 1이 다음에 쌓이게 됩니다. 즉 다시 사랑이죠. 그래서 우리는 미래 데이터를 예측했지만 예측은 현실을 기준으로 틀릴 수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염두에 두셔야 돼요. 즉 인공지능이 모든 것을 예측해서 정확하게 맞춘다라는 건 거짓말입니다. 자, 우리는 이런 상황을 논리적으로 관찰하기 위해 미분, 적분을 배워야 됩니다. 미분이란 변화를 좁혀서 분리하는 것이죠. 이것을 미분이라고 합니다. 전 시간에 제가 공유드렸던 논리를 기준으로 보면 사람의 키는 매일 똑같이 클까? 어떤 정보가 예측할 수 있는 값일까? 바로 직전의 정보값을 기준으로 예측할 수 있고요. 시간의 간격을 좁히면 더 정확한 예측을 할 수 있다라고 전에 당근 토크데이 때 제가 공유를 해드렸습니다. 당근 토크데이는 AI 기획자 데이를 하기 전에 사전에 워밍업을 하는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당근 토크데이 때 들어갔던 정보들이 AI 기획자 데이 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집어넣은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또 하나의 한숨을 쉬게 됩니다. 수포자, 유발 원인인 미분. 여러분도 갑자기 밑에 있는 공식을 보니까 복잡하시고 고민이 많으시죠? 가끔 이제 포기할까 이런 생각도 하시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초대 손님을 준비했습니다. 역사상 가장 위대한 수학자이자 과학자죠. 여러분들에게 이 단백질에 대한 미래 원리, 이것들을 2024년에 노벨 물리학상을 받은 그 인물입니다. 여러분들 되게 위대하신 분이고 되게 어렵게 초대하신 분인데 여러분들 좀 기대가 되시죠? 수학자이자 과학자인 이분을 제가 모시겠습니다. 자,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GPT입니다. 이 GPT를 활용해서 우리는 사랑을 알아보기 위해 어떤 데이터를 보고 판단했을까요? 라는 부분을 캡처를 받아서 넣고 해당 데이터 로직을 통해 미래의 사랑을 예측하는 미분 알고리즘을 만들어줘 라고 우리 지느님에게 물어봅니다. 과연 지느님은 이것에 대한 답변을 어떻게 했을까요? 지느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네. 아이디어와 코드 구현을 통해서 GPT가 코드까지도 다 짜준다는 거죠. 제가 사전에 말씀드렸죠. 이제는 디렉터가 살아남는 시대가 됩니다. 즉 기획자가 또는 디렉터가 기획을 하고 디자인을 하고 코딩을 하고 결과를 만드는 전체적인 사항들을 다 해결할 수 있는 사람들이 살아남는 시대가 곧 오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자연어와 지식과 지혜로 코딩을 하고 결론을 도출하는 시대가 왔어요. 콜앱에서 실행하는 부분들은 이번 강의에 전 스킵을 할게요. AI 기획자들이 있는 제가 보여드렸지만 시간 관계상 이 부분은 스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나온 결론을 기준으로 그래프, 텍스트가 깨지는 현상이 발생이 됐어요. 이거 보시면 깨졌죠? 여기서 나오는 사랑과 사랑하지 않음과 사랑에 대한 예측에 대한 그래프가 이렇게 깨졌습니다. 자, 그래서 클로드로 이동을 해서 텍스트를 한글로 그리고 깨지지 않도록 이렇게 제가 요청을 했고 클로드는 정확하게 사랑의 상태에 대한 부분의 예측 모델을 그래프로 시각화해서 도출해 냈습니다. 자,
우리는 이 클로드를 통해서 코딩을 해서 이제는 시간 변화의 예측 모델, 즉 시간에 따른 사랑 상태의 변화 예측 모델을 만들 수도 있는 거죠. 우리가 방금 한 일을 제가 정의를 해볼게요. 쉽게 정리하면 데이터를 수집했고요. 문제를 찾아내고자 하는 이슈를 정의해서 정규화했고요. 그것을 시각화로 확인한 후 알고리즘을 만들어서 미래를 예측했습니다. 지금 방금 여러분들과 제가 했던 행동이죠. 자, 근데 지금 우리가 했던 부분들은 알고 보면 데이터 사이언스의 역할이기도 한데 이 길은 멀고도 험합니다. 처음 접하는 집에 가는 길에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점점 익숙한 것처럼 우리는 데이터를 통해서 예측까지 가는 프로세스를 익히면 됩니다. 자, 이런 프로세스를 익히는 과정에 대한 부분들은 시간 관계상 다음 챕터에서 다루는 걸로 할게요. 여러분들 2차 고생 많이 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